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작년에 대구 부동산 급매 위주로 매수를 하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건요. 이번 부동산 하락이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이야기할 정도로 큰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게 대부분의 폭락이 고점 대비 폭락이었는데 고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 급매가 나오면 사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고 최근 부동산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미국의 금리가 여전히 높고 아직 금리 인하의 징후가 없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분들은 몇 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금리가 높을 때 들어가는 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시스템상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부동산 하락을 생각하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죠. 먼저 주택가격 하락인데 2021년 1월 이후에 가장 큰 집값 하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다 하락한 건 아니고 서부 지역의 하락폭이 컸고 동부 지역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네요. 다음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인데 무디스 집계에 따르면요. 1분기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분기 대비 0.76% 하락을 했다. 전분기 대비 가격이 떨어진 거는 2011년 2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늘 이야기하지만 금리예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요. 작년 11월에 4.2%에서 최근 3.6%로 하락을 했죠. 금리가 하락을 했으니까 앞으로 하락을 더 할 거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야 라는 접근으로 특히 최근에 다시 영끌족들이 움직이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이유가 2020년 미국채 10년물 금리는요 0.5%였고 지금 금리가 700%나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요 3.4%예요. 이게 거의 40년,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약쟁이도 취업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미국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견고해요. 또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노동시장 때문이죠. 이는 미국의 30년 모기지 대출금리인데요. 2020년 3%였던 게 지금은 6%를 넘어서고 있어요.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건 그만큼의 이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명목임금이 상승해도 실질임금이 감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좋고 실업률이 낮으니까 물가 상승률로 인한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출금리입니다. 2021년에 1.5%였던 게 지금은 4.5%로 300%나 증가를 했어요. 대출금리가 올랐어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는 있겠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을 볼까요? 환율이 계속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죠.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가 유동성 공급. 부동산이 계속 침체되니까 이를 살리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상반기에만 40조 원을 풀었죠. 현재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서 유동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데 40조 원을 풀어버리면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환율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이 부분적으로 반등하는 이유죠. 두 번째는 무역수지 적자인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 수출이 증가를 해야 하는데 수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 적자도 커지고 있죠. 경제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상승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이를 남미형 경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한때 세계 7위의 경제 부국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안 좋고 돈을 계속 풀어버리니까 환율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6월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점점 올라간다고 합니다. 중도파 인사들도 금리 인상에 대한 선택을 늘린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와 금리 차는 더 커질 거고 환율은 더 올라가겠죠. 굳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매도해도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리스크를 대한민국은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실수요자들은 조금 달라요. 자동차를 살 때 매도할 때 생각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자 비용이 증가해도 돈을 갚을 수 있는 영향이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끌, 갭 투자, 보증금을 돌려줄 자금이 없는데 무리하게 보증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들,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보시는 금리는요, 서브프라임 때예요. 미국의 부동산 위기 때 제로금리를 만들고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뿌리죠. 그런데 지금은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은 했지만 금리 인하는 아직도 요원하고요, 금리 수준은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통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었으니까 잘 가려서 필요하신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